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오시기 전에 어머님들과 또 이 2시간 강의를 듣고 나가실 때 어머님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오늘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은 정말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전교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그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학원 강의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에 전체적으로 200~300명 모이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왜 이 금동 캠퍼스에 우리 원장님 강의에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 원장님이 제 글에 또 애독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원장님이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시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제 하루 일과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3시간씩 글을 적고 또 글을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그 교육의 가치 철학이 우리 학원, GMB 학원에서 특출나요.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저런 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은 우리 어머님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원이 1000개가 넘어가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들에서 단연코 선생님의 대우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강의는 학부모님 설명도 하고 제가 대학생들 강의도 합니다. 그 다음에 CEO들 조찬 강의도 하는데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설명하러 온 건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관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대학교 갈 때까지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면은 그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의 문제예요. 어머니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제목이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데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바꾸는가 하면은 사람이 바꿉니다. 그 사람은 누가 바꾸는가 하면은 교육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있는데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매 순간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정의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5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플라톤은 누구가 스승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한테 지식을 단순하게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진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아테네의 사람인데 아테네의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댑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있던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선생님은 왜 가르쳐 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해대는 것입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3파의 구실을 할 뿐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는,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머님들,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할 수 있어요. 선행학습하면 1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 남들이 10문제 풀 때 내가 10문제 풀고, 남들이 10문제 따라 풀면 내가 20문제 풀고, 20문제 풀면 40문제 풀고, 40문제 따라 풀면은 3개월 선행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주어진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느냐? 아니다. 뚝 떨어진다. 고등학교 가면 뚝 떨어진다. 수포자가 생기고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겹게 공부해서 그래요. 어머님들, 공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부는 여행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웃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웃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부를 지겹게 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겹게 주입식으로 가르쳤대. 대한민국의 교육이 단순히 학원 가서 학교 와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쳐서 대학 가면 끝나는 경우로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면은 어머님들, 우리 이 애들은 대학교 못 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대학교 가도 대학교 졸업을 못 합니다. 대학교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 합니다. 취직을 해도 거기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의 듣고 문제 푸니까 내 머릿속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은 작동이 안 되고 늙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늙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의 과거는 문맹자라고 하면은 문맹자의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예요. 지금의 문맹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글을 읽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문맹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알아요. 구글에 엔터키 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익숙한 이곳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도전적 신이다. 우리가 여행이 왜 즐거운가 하면은 이 원종호가, 대한민국에 사는 원종호가 이태리를 여행하면은 그것은 내가 익숙한 대한민국에서 15세기, 이태리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 천년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색다른 뭐예요? 낯선 곳을 바라보고 그 낯선 곳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 것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시간의 이동이다. 왜? 모르는 곳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공부도 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외우게 하고 그냥 시험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가면 뚝 떨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하니까 문장 해석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1등을 하면은 어머니 천재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걔는 지구력이 있으면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이해해서 깨우쳐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독서가 안 됐으니까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풀어주면 알 것 같아요. 막상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의
공부 시간이 12시간으로 제일 많다. 그러나 결과는 제일 낮게 논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우리 애들은 필패,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 되면은 그런 식으로 20년 공부하면은 이제 걔들이 커서 우리 어머님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굉장히 많은 교육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내가 똑똑한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GMB의 창업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GMB 애들을 많이 보는데 GMB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시만 시켜드리면은, 저는 89년도에 삼성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96년도에 멕시코의 국립대학을 이제 삼성에서 보내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멕시코가 중남미가 이제 중남미 문학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96년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인터넷이 이제 발현됐던 시절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이 오면서, 야, 앞으로 인터넷을 아는 사람과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구분된다. 그러면 인터넷이 발현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사고를 할까? 그것을 저는 에듀케이션, 교육 사고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뭐랬습니까? 지식은 단순하게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입한다는 것은 원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단순히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토론하고 질문해서 사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론하고 질문하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상방 간의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은 교육은 급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9년도에 이 사업 제안을 삼성에서, 그때 삼성에서 100억을 투자받아 가지고 오늘날에 GMB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99년도에 100억을 투자받았으면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그금인데, 유일하게 삼성에서 사내벤처를 해서 100억을 투자받아서 성공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했던 GMB고,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가 삼성의 사내벤처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100억을 투자받아서 성공을 했던 회사고, 그 친구가 제 이제 2년 후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원종호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 생각을 해봐요. 단연코 독서력입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100억을 그 당시에 투자받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하고, 열정하고, 파워포인트 12장의 사업계획서가 있었어요. 그 파워포인트 12장의 사업계획서가 그냥 놓겠습니까? 글쓰기가 안 되면, 그죠? 사업계획서가 없겠죠? 그 글쓰기인 것을 스피치가 안 되면 내가 설득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은 저는 독서를 통해서 남들보다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디자이너가 생긴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항상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 공부를 해서 지식이 쌓였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익숙해 있는 이곳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왜곡되어 있고 고정관념에 휩싸였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지식이 있으니까 낯선 저곳으로 향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면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알면은 남들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거기가 뭔가 모르게 호기심 있는 찬스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정의는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들이 공부여야 돼요. 단순하게 지식을 주변에서 앵물새처럼 뱉어낸다. 그럼 뭐예요? 농업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개념, 데피니션 다 버리면 됩니다. 수학이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생각을 여는 학문입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 굉장히 쉬운 방정식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B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학적인 공식에 A, B는 뭐예요? 동격이죠. 이 논리를 1861년도 1월 1일 날 링컨이 이 수학적인 공식을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백인이
피부색이 거뭇하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를 만든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흑인은 백인이 피부색이 하얗다는 논리로 백인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은 동격이다. 그래서 백인은 흑인을 풀어주어야 된다. 이게 노예를 해방시킨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수학의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이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150년 전에 링컨이 그렇게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놨는데, 노예를 풀어줬는데, 이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착한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8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루소의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에밀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교육학의 명조예요. 그 교육학의 명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은 분모여야지 분자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능력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10만큼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여기 암기시키고 저기 암기시키고 문제 20문제 푸는데 옆에서 20문제 푸니까 40문제 풀고 3개월 선행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줘서 10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 역할이 뭐예요? 부모죠. 10분의 10이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해줬지만 애들의 능력은 1로 줄어들어요. 왜? 지 스스로 공부하니까 생각이 안 늘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버리고 다 버려서 한 가지 1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1분의 10이 뭐예요? 10이다. 그 1이 뭔가 하면은 생각 열기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생각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학도 생각을 열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고 인문 구조를 읽는 것들도 단순하게 그 지식을 내가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여는 학문이고 어머님들 인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영어 1등급 못 맡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영어도 뭐예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GMB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업력이 있으면서 300만 명의 애들을 배출했습니다. 저도 고3 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인데 우리 애는 요번에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갔는데 이렇게 9월 달에 어쨌든지 간에 이 교육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지상의 명제고 지상의 과제죠. 그런데 이 300만 명을 가지고 20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경영자죠. 그죠? 사업가죠. 그 사업가는 많은 사람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제 전공이 경영학인데 그것은 20, 30년 전에 경영학의 원리고 지금의 경영학의 원리의 진정한 경영자는 황금을 쫓지 않고 가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이 사회를 보다 유의미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돈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돈을 쫓으면 돈이 안 와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어. 뭔가 모르게 이 사회에 작고 크든 기여를 했어. 이 사회를 풍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회는 풍족해지죠? 그러면 부차적으로 내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애들이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2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뭔가를 바꾸고자 하다 보니까 펠렉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우리가 이 교육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3가지 학교를 가지고 사례를 설명할 건데 어머님들 이거 보세요. 이게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하나 보시고 여기는 보세요. 대학교인데 캠퍼스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노트북 하나가 들럭 있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시카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회사예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인트 존스 락현 대학.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미국에서 교육의 혁신 사례를 세 가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거 안 가져왔잖아요. 그죠? 자, 어머님들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죠. 자, 공부를 본인이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국 학교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 돼. 이야기해봐. 본인이 알고 있는 가고 싶은 데가 없나요? 자, 우리 애들이 보통 보면은 하버드 이렇게 얘기하고 스탠포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촉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이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이 온라인에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10분만 되면 마이크 꺼져요. 뭐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이 대학은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방학 때 되면은 전 세계 7대 도시를 돌면서 기업에 뭐예요? 프로젝트성 일을 합니다. 협업. 구글에 가서 네이버에 와서 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현장 시습을 해요. 이 학교를 제일 가고 싶어 한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학교가 시카고 유니버시티인데요.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1891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가 석유왕이잖아요. 석유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이게 삼류학교예요. 하버드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도에 누구를 모시고 오는가 하면은 허친슨이라는 총장을 모시고 오는데 이분이 인문고전 독서강입니다. 이분이 좋아하는 철학자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분들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천재학습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 천재학습법을 가지고 와서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앞으로 시카고 대학을 들어와서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외워서 글쓰기하고 발표하고 토론해서 내 것으로 안 만들면 졸업 안 시켜. 이게 다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노벨상을 92명이나 쏟아냅니다. 한 학교에서 92명.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평화상 말고 과학이나 다른 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에 대학, 이 세인트 존스 대학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이 대학에 학교 가면은 전공이 없어요. 저는 경영학이고 누구는 경제학, 법학, 심리학, 윤리학인데 이거는 전공이 없다 대학이. 그럼 무엇을 공부하느냐? 마찬가지로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졸업시킵니다. 이 학교는 시험을 안 칩니다. 시험을 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퇴학을 당하는가? 수업 시간에 와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퇴학을 시킨다. 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들어오기 전에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책들을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읽어요. 스무도트해요. 와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남글을 듣고 여기도 교수님이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교수님이 가르치질 않아요. 그럼 왜 두 분이 들어가시느냐? 적어도 이 책을 두 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겠습니까? 독서를 해서 철학이라는 독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달달달 외워놓은 게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 사유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을 익히는 게 독서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학 세 가지에서 교육의 트렌드를 세 가지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자, 됐죠? 두 번째는 인문고전이 학습의 근간이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독서한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를 못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는
받아들인 지식을 그저 앵무새처럼 뱉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책은 그 저자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저자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을 대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